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규화랑 데이터베이스 설계 ER 모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종속성과 정규화에서 먼저 데이터의 논리적 표현. 우리가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논리적 구조로 나타내기 위해서 논리적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현실 세계를 이런 논리적으로 나타내다 보면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기초로 삭제 이상,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이것을 예로 삭제 이상, 삽입 이상, 갱신 이상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이상부터 볼게요. 먼저 여기 이 릴레이션에서 C1, 2, 3인 등록을 취소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과목 번호랑 학번이 수강해서 기본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삭제하면 학번도 같이 삭제해야 돼요. 근데 학번을 삭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200학번이 3학년이라는 정보도 함께 삭제되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함께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쇄 삭제라고 하고, 내가 유지하고 싶은 정보까지 삭제되는 연쇄 삭제, 그리고 내가 유지하고 싶은 정보까지 삭제된 거니까 정보가 손실된 거죠.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삭제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삽입 이상, 우리가 여기다가 삽입을 할 건데 어떤 학생의 학번이 600이고 2학년이라는 정보만 넣고 싶어요. 내가 과목이나 성적은 넣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과목이라는 내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넣어야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삽입 이상이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 과목 번호 키에다가는 너를 넣을 수 없으니까, 기본키니까.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할 때 불필요하고 원하지 않는 데이터도 함께 삽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삽입되지 않은 형상을 우리는 삽입 이상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갱신 이상. 우리가 여기서 보면 400번 학생이 4학년이라는 정보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400번 학번의 학년을 3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복된 거 중에서 하나만 변경했으면 일치되지 않는 정보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중복된 투플 중에서 일부 투플의 애트리뷰트만 갱신시켜서 정보의 모순성이 생기는 형상을 갱신 이상이라 한다. 이런 이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트리뷰트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표에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여러 개 나타내줘야지 우리는 이런 이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것을 바로 정교화라고 해요. 그래서 애트리뷰트 간의 종속성을 분석해서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종속성만,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하나의 관계만 표현되도록 분해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키마 설계는 관련된 애트리뷰트 수집하고 애트리뷰트들의 제약 조건, 그리고 제약 조건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릴레이션으로 그 그룹을 짓고 이렇게 스키마를 설계를 하고요. 스키마를 설계했는데 이게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변환해서 더 좋은 스키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스키마를 변환할 때 원리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보 표현의 우선실. 내가 변환을 한 스키마, 그리고 변환하기 전 스키마에 변환한 다음에 스키마는 변환하기 전에 스키마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환을 했으면 더 바람직한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중복성을 최소로 해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도 이런 중복 때문에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분리의 원칙. 하나의 독립된 관계성은 별도의 릴레이션을 분리시켜야 된다. 아까 말했죠? 이런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함수의 종속으로 가볼게요. 함수의 종속은 애트리뷰트 x의 각각의 값에 대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애트리뷰트 y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y는 x의 함수 종속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x 화살표 y로 표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릴레이션에 x라는 애트리뷰트와 y라는 애트리뷰트가 있고 여긴 a, b, c, 1, 2, 3 이런 값이 있다고 쳐봅시다. 1, 1, 3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 a랑 b는 다 1이에요. 그쵸? a랑 b는 1에 소속되고 c는 3에 소속 이렇게 사상이 됩니다. 이렇게 사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x의 애트리뷰트는 y의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n 대 1의 관계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a는 1을 가르치고 b는 1을 가르치고 근데 1이 a랑 b를 가르쳐요. 그러면 a는 1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1은 이거 둘 중에 뭘 결정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x가 y를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그냥 여기를 보면 학번이 같은 릴레이션에서 학번이 이름을 결정하고 학번이 학년을 결정하고 학번이 학과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학번에 따라서 이름, 학년, 학과가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학번, 이름, 학년, 학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종속은 그 릴레이션 자체의 성질을 나타내고요. 네. x의 값이 같으면 무조건 y 값도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1이겠죠. 근데 얘가 1이면 a가 될 수, b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y 값에 대해서 x 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 x 값에 대해서 y 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 이 y 값에 대해서는 x 값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성립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래서 x의 값이 y 값을 결정한다. 그래서 x의 값이 결정자, y를 종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 종속 관계에서는 결정자랑 종속자가 같을 수도 있고 그 결정자가 자기 자신의 종속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함수 종속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학번과 이름이 있는데 학번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그 학번하고 이름을 가르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함수 종속이 당연하겠죠? 왜냐면 자기 자신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기본 키가 A, B가 기본 키면 서로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기본 키는 또 자기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함수 종속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함수 종속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림 7.1을 보면 함수 종속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얘가 나오는데요. 학번이랑 과목 번호가 서로를 결정하고 이 학번과 과목 번호가 성적을 결정을 하고 요거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학번이랑 과목 번호가 성적을 결정하고 학번이 학년을 결정하는 이런 다이어그램이고요. 학번 여기다가 또 과목 번호 학번과 과목 번호가 학년을 결정하는 것도 나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성적 애트리뷰트는 학번과 과목 번호의 완전 함수 종속이고요. 이 학번 과목 번호의 학년은 학번에 이렇게 따로 종속되기 때문에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런 완전함수 종속과 부분함수 종속의 정의는 뭐냐면요. 먼저 완전함수 종속은 릴레이션 R의 애트리뷰트 Y가 다른 애트리뷰트 X의 함수 종속이면서 X의 진부부 집합에는 함수 종속이 아닐 때 Y는 X의 완전 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애트리뷰트 X가 A랑 B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다 합쳐서 y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a나 b가 따로 y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건 완전함수 종속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부분함수 종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분함수 종속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x 결정자의 진부부 집합이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에 함수 종속 이렇게 나오면 완전함수 종속을 의미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추론규칙입니다. 이 추론규칙에서 반사규칙은 A가 B에 속하면 A가 B에 속한다. 그러니까 A, B 이렇게 A를 A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B를 B. 그러면 A, B에 당연히 B가 속하겠죠? 그러면 A, B가 B를 결정하고 A, B는 A, B를 결정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첨가규칙. 여기다가 A는 B를 결정하는데 여기다 C, C를 더합니다. 그래서 AC는 BC인데 여기서 AC가 B와 C를 가르치는 거가 돼가지고 AC는 B를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이행함수 규칙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고요. 분해 규칙은 A가 B랑 C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분해를 가능하다는 거고, 결합 규칙은요. A가 B고 A가 C면 이걸 두 개를 결합해서 A는 B, C를 둘 다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잘 녹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정규형으로 가볼게요. 일단 제1정규형부터 가볼게요. 제1정규형은 어떤 릴레이션 R에 속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정의되어 있으면 제1정규형에 속한다고 말한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릴레이션의 값에 A, B 이렇게 여러 값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한 값만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거는 중요하고 이것의 의미는 7.4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의 얘는 7.4를 보면 되는데요. 네, 원자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1NF는 되게 중복이 많아요. 그쵸? 이 학번 P1 이란 정보가 두 번, 이거는 한 번, 근데 얘는 막 4번 이렇게 반복되니까 되게 중복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1NF에서는 삽입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삽입 이상. 먼저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여기서 이 학번이랑 과목 번호, 여기서 사용하는 얘는 이건데요. 이 학번이랑 과목 번호는 일단 성적을 결정하고요. 학번이 따로 지도교수랑 학과를 결정하는데 이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NF 원자성을 만족하기에 1NF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유이상. 특정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등록할 때까지는 그 학생의 지도교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삽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학번, 이 지도교수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도교수를 넣고 싶어요, 여기다가. 근데 학번, 그 지도교수의 제자가 없어요. 그러면 삽입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면 지도교수만 넣으면 그 학번이 널이 되는데 이거는 널이면 기본키가 널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개체 무결성 조건을 위배하죠. 그리고 삭제 이상입니다. 삭제 이상은 여기서 유일한 학번 200번은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C123이라는 과목을 삭제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본키이기 때문에 이 전체 투뿔이 삭제되는데 이 학생의 지도교수가 P2, 200번 학생의 지도교수가 P2라는 그 정보까지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삭제되니까 삭제 이상입니다. 갱신 이상은 뭐였죠? 내가 중복되게 저장된 그 자료에서 내가 하나라도 중복된 정보 중에 하나만 하지 말고 전체 다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400번인 이 학생의 지도교수를 P4로 바꿔준다. 그럼 전체 다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분함수 종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은 뭐였죠? 그 결정자의 진부분 집합이 y를 결정할 때
부분함수 종속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의 해결 방법은 이런 부분함수 종속을 없애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함수 종속이 일어나는 거는 학번이 지도교수와 학과를 결정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 하나 그리고 얘 하나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도 릴레이션과 수강 릴레이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번과 과목 번호 성적 결정하고 학번이 지도교수 학과 결정하는데 지도교수 학과 결정하는 그런 게 나오죠. 이게 기본 키고요. 여기가 얘가 기본 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래 키 얘는 학번은 여기 있는 것을 참조를 합니다. 네, 그런 거고요. 여기서도 관계를 보면 학번이 지도교수랑 학과를 결정하고 학번과 과목 번호가 성적을 결정하는데 이 학번은 외래키이자 기본키고 이 학번은 여기 있는 학번을 참조한다. 제2정규형으로 가볼게요. 어떤 릴레이션 R이 1NF입니다. 그리고 기본키에 속하지 않은 애트리뷰트가 모두 기본키 완전함수 종속이면 제2정규형이다. 그래서 부분 1NF는 원자성이고 이 원자성 그 애트리뷰트 값이 원자성이면서 부분함수 종속이 없는 거는 ENF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 7.6, 7.4를 보면 7.6과 7.4를 보면 그러니까 이 7.6을 자연 조인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손실 분해라는 거예요. 네, 무손실 분해다. 분해한 것을 다시 자연 조인하면 원래의 그 릴레이션이 나오는 걸 무손실 분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해를 하는 이유는 새로 만들어진 릴레이션들은 원래 릴레이션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번의 지도교수가 누구다 이런 거는 여기서 나타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원래 릴레이션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데 구조의 분해가 되면 더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가 문제냐면 이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하는데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하는 A는 B고 B는 C다. 이 이행적 함수 종속 때문에 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삽입 이상이 생기는데 어떤 거에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하는 이 부분에서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도교수인데 P4라는 지도교수인데 내가 체육학과예요. 근데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없어. 그러면 이 기본키가 없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는 삽입할 수 없는 삽입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학생이 지도교수 관계가 취소돼서 투뿔이 삭제되면 부수적으로 지도교수가 어떤 학과에 속해 있는 정보까지 삭제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0번의 학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학번의 지도교수 이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면 이 지도교수 P2가 전기학과라는 그 정보까지 같이 삭제가 되는 거죠.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삭제가 된다. 그리고 갱신 이상은 여기 P1이 컴퓨터라는 그 정보가 되게 중복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미술학과를 바꾼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다 변경해줘야 되는 갱신 이상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행적 함수 종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행적 함수 종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해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해 이렇게 A가 B, B는 C 이거를 구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구분을 해주고 여기서 이 지도교수는 얘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해를 할 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해하면 되지 않나요? 학번이 지도교수 결정하고 학번이 학과를 결정하는 걸로 분해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이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하는 그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A는 B, B는 C 이런 구조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제3 정규형은요. 릴레이션 R이 ENF고 기본키에 속하지 않는 모든 애트리뷰트들이 기본키의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닐 때 제3 정규형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1NF를 만족하는 ENF이면서 ENF에서 이행적 함수 종속을 계속 제거한 것이 바로 3N 정규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 코드 정규형. 일단 제3 정규형의 정의는 복수의 후보키를 가지고 있고 후보키들이 2개 이상의 애트리뷰트로 구성되어 있고 후보키들의 애트리뷰트가 서로 중첩일 경우엔 적용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이스 코드 정규형은 이 릴레이션 R의 결정자가 모두 후보키인 경우면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도 릴레이션이 있잖아요. 지도 릴레이션은 BCNF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지도 교수가 후보키가 아닌데 뭔가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BCNF가 아니에요. 그리고 각 릴레이션의 기본키는 유일한 결정자여야 되고 3NF인데 BCNF가 아니면 후보키가 아닌 게 결정자인 게 됩니다. 그래서 7.9가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이 학번이랑 과목이 교수를 결정하는데 이 교수가 과목을 결정하는 거예요. 후보키가 아닌 것이 과목을 뭔가 결정자가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것은 변경 이상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P5가 자료구조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수강한 학생이 없으면 삽입할 수 없겠죠. 그리고 삭제 이상은 이 100인 이 100인 학생, 이 투풀 교수에 대한 그 P2 교수에 대한 정보는 이 한 줄 투풀만 있는데 이 100번 학번의 학생이 자료구조를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 P2가 자료구조를 가르친다는 건 또 삭제됩니다. 왜냐면 하나뿐이기 때문에 삭제 이상은 보통 하나뿐인 정보를 삭제할 때 발생을 하고요. 갱신 이상은 이 중복되는 걸 보면 돼요. 이 P1의 과목이 알고리즘을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둘 다 알고리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해를 하면 학번 교수 그리고 교수 과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여기 있는 교수를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분해한 것이 바로 7.11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BCNF는 1NF, ENF, 기본키, 이행함수 종속 등의 개념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정의를만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모델링으로 넘어갈게요. 데이터 세계는 이렇게 세 개의 세계로 나눠져 있어요. 현실 세계, 우리가 직관적으로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진 세계, 그리고 실제 의미로부터 얻은 개념인 개념 세계, 그리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표현한 이런 컴퓨터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세계를 개념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개념적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 세계는 개념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개념적 구조는 개체 타입 속성으로 되어 있고 이 개체는 인스턴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데이터 모델링 하는 것이 논리적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요. 논리적 구조는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 부르고 논리적 데이터 구조라 부르고 이것의 기초는 레코드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는 것은 데이터 구조화라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적인 세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 데이터 구조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모델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만 볼 거예요. 이거는 속성들로 기술된 개체 타입과 그 개체 타입단의 관계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모델은 세 가지 구조 요소가 있는데 첫째, 데이터 구조, 그리고 둘째, 이 구조에서 허용되는 연산, 세 번째는 이 구조 연산의 제약 조건입니다. 첫 번째 요소인 구조는 개체 타입과 관계를 명세한 겁니다. 개체 타입은 예를 들어서 학생
사원 뭐 이런 게 있고요. 관계는 그 개체끼리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관계는 또 관계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 타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이 연산은 그 개체 인스턴스를 처리하는 작업인데요. 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적 성질을 가졌다고 하고요. 이 제약 조건은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제약 조건은 구조적 제약과 의미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 구조적 제약은 그 데이터 구조 자체의 구조고요. 이 의미상 제약은 데이터 구조를 뭔가 바꿀 때 이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의미가 있는 그 인스턴스인가 약간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개체 타입은 그 이름과 애트리뷰트들로 정의를 하고 애트리뷰트들은 그 개체의 특성을 기술한다. 그래서 이 개체 타입은 스키마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체 집합은 인스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애트리뷰트, 복합 애트리뷰트, 단순 애트리뷰트, 단위값 애트리뷰트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먼저 복합 애트리뷰트랑 단순 애트리뷰트를 볼게요. 단순 애트리뷰트는 이름 그대로 더 이상 작은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없는 단순한 애트리뷰트고요. 복합 애트리뷰트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단순 애트리뷰트로 분해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복합 애트리뷰트는 계층을 형성하는데요. 주소, 도시, 동 이렇게 얘는 이렇게 단순 애트리뷰트로 구성되고요. 이 또 단순 애트리뷰트는 얘 또 복합 애트리뷰트겠죠? 얘는 또 이렇게 단순 애트리뷰트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애트리뷰트는 부속 애트리뷰트들을 적합시킨 거고요.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 애트리뷰트를 여기서 써라. 그러면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 애트리뷰트를 써라. 그러면 이 시, 도시, 동변지, 아파트 동번지, 우편번호. 복합 애트리뷰트를 써라. 주소, 동번지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즉석적으로 말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합 애트리뷰트를 하나의 단위로 사용하기도 하고 네, 부속 애트리뷰트 값을 참조할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로 참조되면 분해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주소가 도시, 동, 우편번호 이렇게 한 번에 단위로 취급해가지고 또 분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값 애트리뷰트랑 다중값 애트리뷰트. 단일값 애트리뷰트는 그 개체에 대해서 하나의 값을 갖는 거다. 근데 다중값 애트리뷰트는 어느 개체에 대해서 여러 값을 갖는 거. 예를 들어서 단일값 애트리뷰트는 뭐 학번 하나밖에 없죠. 근데 취미 이런 거는 뭐 내가 스키 뭐 탁구 이런 거 취미로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개가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건 다중값 애트리뷰트다. 유도 애트리뷰트랑 저장 애트리뷰트는 유도 애트리뷰트는 말 그대로 유도된 거예요. 다른 관련된 애트리뷰트나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부터 유도되는 건 유도 애트리뷰트. 저장 애트리뷰트는 저장 애트리뷰트는 유도를 하기 위해 사용된 그런 애트리뷰트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도 애트리뷰트가 여러 성적들을 합쳐서 나눈 다음에 평균을 구한 게 유도 애트리뷰트. 이 성적으로부터 유도된 애트리뷰트가 평균이다. 그러면 이 성적들은 저장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예요. 널 애트리뷰트. 우리가 널을 뭐라고 그랬죠? 알려지지 않은 값, 해당되지 않은 값 이런 값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널 값은 어떤 개체 인스턴스가 어떤 특정 애트리뷰트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를 명시하는 건데 널 값을 갖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군대 갔다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에 해당되지 않아. 그리고 알 수 없는 누락되거나 이름이 있는데 누락된 경우 그리고 모르는 내가 취미가 있는데 뭔지 몰라. 그러면 알 수 없는 이렇게 널 애트리뷰트를 널 값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관계 타입. 관계 타입과 인스턴스. 관계도 타입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관계 타입은 아까 스키마라고 했고 관계 집합은 인스턴스다 라고 말을 했죠. 네, 그래서 관계 타입을 관계를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하고요. 개체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관계 타입과 이렇게 개체에 대한 이렇게 인스턴스도 있지만 등록에 대한 인스턴스도 있다. 이런 개체와 과목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인스턴스가 있다. 그래서 관계 타입의 유형에는 분류하는 기준이 몇 대 몇으로 사성됐는지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래서 1대1, 1대 다, 다대1, 다대다. 이 1대 다랑 다대1은 이렇게 순서만 바꾼 거니까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대1은 개체 집합 X의 원소는 집합 Y의 원소 하나랑 관련될 수 있고 그 Y의 동시에 개체 집합 Y의 각 원소도 집합 X의 원소 하나랑 관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1대1을 보면 하나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 같은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뭐 신랑 한 명인데 신부 두 명이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납니다. 네, 다대다에서는 개체 집합 X의 각 원소는 임의의 수의 Y의 원소와 관련될 수 있지만 개체 집합 Y의 원소는 많아야 하나의 X의 원소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니까 X는 Y의 여러 개랑 관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Y는 무조건 하나만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X는 다 연관될 수 있고 연관 안 되는 것도 있다. 다대1은 이거 반대겠죠? 그리고 다대다는 M 대 N의 관계입니다. M은 0부터 N까지, M은 0부터 M까지입니다. 그래서 개체집합 X의 각 원소는 임의의 개체집합 Y의 원소와 관련될 수 있고 또 개체집합 Y의 각 원소도 임의의 수 X 원소와 관련될 수 있다. 이것을 여기 나타내줬죠. 그래서 그림 8.5는 관계를 나타내주고 이 사상을 X는 Y의 결정자, Y는 X의 관계 결정자라 생각을 하면 F랑 G가 모두 함수적이다. 함수적이라는 거는 X값에 대해서 Y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1대1이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1대 다고요. 이게 둘 다 아니면 M 대 N입니다. 왜냐면 둘 다 아니라는 것은 0부터 M까지니까 0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관계 타입의 특성은 관계 타입은 개체 타입과 같이 애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관계 타입이 애트리뷰트를 가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 참여과 부분 참여가 있는데요. A랑 B의 관계에서 A랑 B의 이런 관계에서 A의 모든 개체가 A, B 관계에 참여를 하면 얘 전체 참여라고 하고요. 일부 개체만 참여한다. 그러면 부분 참여를 합니다. 우리 표기를 할 때 전체 참여는 2줄. 그리고 부분 참여할 때는 한 줄의 링크만 해줍니다. 그리고 학생 과목 개체 간의 등록 관계에서는 어떤 과목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허용되면 개체 집합은 등록 관계에서 부분 참여가 된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휴학생도 만약에 이 학생에 포함을 한다. 여기 얘는 뭐냐면요. 그 교수가 무조건 소속돼 있고 무조건 학과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교수는 전체 참여 안 되는 거고요. 이 학생은 과목을 등록한다의 관계에서 학생이 만약에 휴학생도 포함한다. 그러면 휴학생은 과목을 등록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부분 참여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체 간의 관계는 존재 종속의 특성을 가지는데 존재 종속은 어떤 B의 존재가 A의 존재에 달려있으면 B는 A의 존재 종속이다. 그러니까 B가 A가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출과 상환이 있어요. 대출했고 상환인데 이 대출이 없으면 상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이 관계에 완전 존속인 거죠. 그래서 이 A를 삭제하면 이 B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 A를 주개체라고 하고 B를 종속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제가 말한 것이 나와 있어요. ER 다이어그램 그림 8.8을 볼게요.
이 8.8의 2열 다이어그램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4개의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얘가 기본 키니까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학생도 4개 애트리뷰트 기본 키, 그리고 과목은 3개 애트리뷰트 기본 키. 이 등록의 관계도 성적이라는 애트리뷰트를 갖고, 강의도 시간과 장소라는 애트리뷰트를 갖고, 이 지도는 애트리뷰트를 갖지 않아요. 이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지도라는 관계로 묶어놨네요. 한 명의 교수가 여러 명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관계를 나타냈고요. 이 지도는 1대 n이기 때문에 n 쪽이 이 교수 번호를, 교수는 릴레이션에 얘만 나타나고요. 학생은 이 교수 번호, 이 관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교수 번호를 외래키로 포함을 합니다. 네, 그냥 외래키로요. 기본 키 포함 안 되고요. 이 강의는 1대 n인데 여기 n인애를 그 교수 번호에 외래키를 포함해야 된다고 했죠. 교수 번호의 외래키, 그리고 강의가 가는 시간과 장소까지 모두 같습니다. 이 관계가 n대 m일 때는 이 관계에 있는 개체의 기본 키를 외래 키로 포함시키고 이것을 기본 키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번과 과목 번호가 외래 키면서 기본 키로 포함되고 이 성적까지 합해서 릴레이션이 됩니다. 이 개체 타입과 키 애트리뷰트. 개체 타입을 구성할 때 중요한 제약의 하나는 그 개체 집합 내에 각 개체들이 서로 상이한 값만 갖는 애트리뷰트가 있어야 된다. 그쵸? 이 개체 집합이니까요. 개체가 서로 달라야겠죠. 개체 집합이니까 애트리뷰트가 달라야 된다. 네, 그래서 키 애트리뷰트는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복수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개체 타입 있잖아요. 개체 타입 뭐라 그랬죠? 스키마라 그랬어요. 근데 스키마 그리고 개체 집합을 뭐라 그랬어요? 인스턴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가 서로 상이한 값만 투풀의 집합이니까 상이한 값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투풀이 상이한 값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애트리뷰트가 꼭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별하기 위한 키 애트리뷰트가 필요하고요. 이 식별하기 위해서 복수 애트리뷰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아까 전에 밑줄로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약한 개체 타입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약한 개체 타입, 키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자신의 애트리뷰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약한 개체 타입이에요. 그리고 강한 개체 타입은 자신의 애트리뷰트로 구성된 키를 가진 개체 타입이다. 그러니까 약한 개체 타입은 내가 가진 키로만으로는 나를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인스턴스를 구별하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강한 개체 타입은 나만 있어도 내 인스턴스들을 구별할 수 있는 키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 강한 개체 타입을 주 개체라고 그러고 약한 개체 타입을 종속 개체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이거 두 개가요. 그래서 약한 개체 타입의 그런 구별자는 강한 개체가 주어졌을 때 약한 개체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한 개체 타입이랑 강한 개체 타입을 연관시켜주는 것을 식별관계 타입은 이렇게 마름모에다가 2개의 마름모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객체에서는 그 상환번호, 여기 예를 보면요. 이 대출 객체에서 상환 번호로 하나의 유일한 상환 개체를 식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한 개체 타입의 구별자를 부분키라고 하는데 이 부분키는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한 개체 타입의 키는 강한 개체 타입의 키와 약한 개체 타입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얘는 한자로서는 구별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대부라 쓰는데 대출 번호를 외래키로 갖고 와서 기본키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개체 타입은 이중사각형, 식별관계 타입은 이중 다이아몬드, 부분키는 밑줄, 부분키는 밑점선, 그러니까 점선으로 밑줄을 걷는다. 그리고 이 약한 개체 타입은 이런 관계에 전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찍찍 이중 링크를 그어줍니다. 2열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